대구 출마, PK 사수 이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꾸고 있는 꿈이 국회의원 한 번 더가 아니고 대권을 하려면 지역 기반을 확고하게 끌어안아야 되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 명분 쌓기를 하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다시 돌아올 명분을.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제 본인이 핍박받았잖아요. 어쨌든 당에서 네. 본인이 시각에서 봤을 땐 공천도 안 주고 나가잖아요 이제. 나가는 건 마음대로지만은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탈당 안 된다. 왜냐하면 나가서 싸울 명분이 일단 부족해. 그다음 나가서 무소속으로 살아나올 실력도 좀 부족해. 이럴 때는요, 그냥 구부로 가만히 있는 게 상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홍준표 네. 전 대표 결국 이제 어떻게 하실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간단하죠. 대구에 지금 무소속 진행자님, 출마하는 유튜브 주제는 주로 저쪽으로 쏠렸네요. 자기 얘기하고 그동안에 충분히 하셨어요. 많이 얘기하셨어요. 공방송에서 그래요? 너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네. 뭐 홍준표 대표랑 우리 정봉주 선배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어머, 측면? 그 자꾸 무슨 갖다 소리예요? 대지 마, 거기다가. 어떤 그 측면이 뭐냐면은 네. 없어요. 비슷한 거. 그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제 본인이 핍박받았잖아요. 어쨌든 당에서 예. 본인이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공천도 안 주고 나가잖아요 이제. 나가는 건 마음대로지만은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사실 홍준표 대표가 사실 굉장히 강한 후보가 될 수 있어요. 특정 지역구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석이 아쉬운 상황 속에서 배제했다는 거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 뭐 당에 심어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큰 틀에서 본 건데 지금 무소속 나가는 홍준표 대표가 계속 말을 지연시켜요. 선거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어디든 찔려면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말까지 기다려보겠다. 아직까지 300만 당원이 눈에 밟힌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안 나가는 게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이분이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당에 돌아와가지고 대선 주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가는 건 쉽겠지만 들어올 때 받아줄 것이냐. 의석이 있다고 무조건 받아주겠느냐. 이정현 대표 무소속 나갔잖아요.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과거에 유승민 의원 무소속 출마했잖아요. 받을 때 그때 윤상현 의원이랑 같이 받아줬기 망정이지 안 받을 뻔했어요. 자, 정봉주 선배도 지금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은 워낙 위협적인 사람이니까 당내에 정봉주 선배가 돌아올 때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3분의 2가 보수가 됐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상황처럼 부담 가는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정치에서 무소속 출마를 한다는 건 굉장한 도전이에요. 모험이죠. 그 그러면 들어가는 거 자신 있으세요? 모험인데 아니, 더 큰 모험이 불출마를 결단하는 겁니다. 왜 자꾸 그래? 큰 모험하셨고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 명분 쌓기를 하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다시 돌아올 명분을. 그런데 저건 어디서 결판 나냐면 예를 들면 대구로 갔어요. 지금 되게 수성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수성을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당선되면 좀 있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당선 안 되면 사실은 돌아오기 힘들어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모험이며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그 황교안 대표의 말하자면 라이벌을 다루는 방식을 엿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역대 이제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을 대하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들을 쭉 봐왔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기 있고 전두환 시기 있고 공교롭게 두 분한테 핍박받은 건 DJ였어요. 둘 다 생명을 위협했거든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는 이제 그런 식의 인신적인 라이벌 제거는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쭉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차도살인 비슷한 독특한 방식의 이제 정적에 대한 태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양산을 정도는 공천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표 대표 이제 그 잘라내는 거 보면서 이제 좀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지금 민주당 공관위도 그렇고 그 자유한국당도 그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이게 공천 과정은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기본 원칙과 도의를 가지면서 폭력적이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 자르는 걸 보면 좀 대단히 좀 잔인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탈당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탈당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에서 공천 때 이런 거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세워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두 가지입니다. 나가서 싸울 명분이 일단 부족해. 그다음 나가서 무소속으로 살아나올 실력도 좀 부족해. 이럴 때는요. 그냥 국으로 가만히 있는 게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네. 그러니까 보수 그렇게 진영의 되면-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은 이번 판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 범보수권을 놓고 안철수 대표는 좀 특이하게 떴어요. 대선 주자로서. 결국 죽었잖아요.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왜 특이하게 떴냐면은 본업으로 보통 돌아갔어. 보통 아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왜 이게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큰 산을 넘었다 보는 것이 보통 많은 보수의 대권 주자들이 중도화됐던 보수의 대권 주자들이 보수의 본산인 대구의 표를 얻어보려고 하다가 이념적 지향을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져가다가 망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굳이 표현하면은 김문수 지사가 얼마나 중도적인 성향으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던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다가 대구에 출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쪽까지 가 계신 거예요. 대구보다 더 보수적이 됐어.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사실 대구의 민심을 얻고 본류 그 보수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이념적으로 옮겨갔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본업인 의사의 직분만으로도 대구의 민심을 얻었잖아요. 전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였다 보는 것이고 홍준표 5%인데. 아니요, 저는 대구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거라 보고요.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원래 창녕 출신이지만 학교 대구에서 다녔다고 계속 어필하면서 대구 본류에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대구 출마하려고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탈당하라 마라 그걸 판단.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지금 조급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의석이라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구에 무조건 나가는 건데 저도 봉정국 선배 말처럼 의석이 중요한 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도 나 내려놓겠다라는 걸 한번 여기다 어필한 거거든요. 이번에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가면은 무소가면 그분은 돌아오기 당선도 어려울 거예요. 것이다. 뭐 예, 이렇게. 당선도 어렵고 아니 근데 돌아오기 이게 힘들다. 그 홍준표 대표를 당해서 폭력적으로 자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무 제안도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린 건 아니에요. 서울 험지 출마를 제안을 했고 그 서울 험지 출마라는 제안이 전혀 허무맹랑한 제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동대문에서 하고 송파에서 하고 동대문에서 했었죠. 다른 데 가서 국회의원을 안 했어요. 근데 한사코 서울 국회의원을 마다하고 이 고향 출마, 대구 출마, PK 사수 이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꾸고 있는 꿈이 국회의원 한 번 더가 아니고 대권을 하려면 지역 기반을 확고하게 끌어안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버티다가 그걸 다 알잖아요. 이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잘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이제 봉주영도 얘기했듯이 생환 가능성이 불투명해요.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대구 입장에서는 홍준표 아니어도 돼. 그렇잖아요. 대구에서 뭐 민주당이 되기 쉽지 않고 홍준표 아니어도 대체제가 있어요. 지금 나가는 후보가. 설사 그 후보가 약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굳이 여기다 몰아줄 이유가 현실적으로 없고 돼도 미화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못 우리가 왜 돌아오고. 홍준표를 걱정했죠? 아니 아니, 걱정 이게 아니고 질문을 제가 하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이게 셈법이 저는 미래통합당 쪽은 셈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남이 인구가 많고 그걸 전제로 영남에서 지지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대권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경북이죠. 이 민주당은 이미 과거에 호남의 버림을 한번 받아서 그런 공식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을 때도 호남 출신이 대권 후보가 된 것은 DJ와 정동영이었죠. 근데 DJ는 뭐 DJP 연합으로 당선됐고 정동영 후보는 막 500만 표 이상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남 후보를 찾아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미래통합당 쪽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홍준표 대표가 정말 그 대권의 꿈이 있으면 서울 험지에 와서 서울에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경우 저는 그 말 맞습니다. 이럴 때 그냥 그 핍박받는 이미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되게 수동적인 위치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황교안 대표의 거취에 따라 이게 달이 되는 거죠. 해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성정상 해가 되고 싶으신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요즘 말이 많이 나와서 한번 그 화제거리. 근데 확인해드리자면 저희 미래통합당 질문을 회의에서는 드려봤습니다. 단 한 번도 홍준표 대표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네. 없어요. 보증합니다, 제가. 그분도 언론이 선호하는 그렇습니다. 뉴스메이커예요.